동적 평형 들어갈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분자 구조와 성질까지 했지? 아니야? 분자 구조와 성질 하지 않았어? 동적 평형 아직 안 했잖아. 했어? 동적 평형 할 차례인데? 동적 평형. 사실은 얘가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니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이퀄리브리움이라 그래요. 이걸 평형이라는 걸로 번역을 하는데, 이퀄리브리움. 근데 앞에 다이나믹이 붙어 있지. 다이나믹하다. 우리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움직임이 있는데 평형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동적 평형이야.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화투에서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화투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걸 화원으로 조금 일부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평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그 평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평형은 이 평형을 설명하려면 가역과정, 비가역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데 동적 평형을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평형상수까지 넘어가고 그 평형상수를 이용해가지고 물의 자동이온화를 설명할 거야.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로 pH, pOH까지 하는 게 화학원입니다. 평형상수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형의 이동 뭐 이런 거는 이제 화투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화학평형의 선생님 보기엔 한 2분의 1을 앞부분을 화학원에서 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화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가가지고 배우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일단 그래서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나온다. 동적 평형이 뭔지 알아야 돼. 움직임이 있는 그런 평형이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이 보통 이런 예를 들 때 뭐 예를 많이 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민이 매운탕 좋아하니? 안 좋아해? 좋아한다고 얘기해줘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이어가지. 거기서 매운탕 싫다 그러면 너 금붕어 매운탕 먹어봤냐?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엄청 맛있어요. 그것도 빨간색 금붕어로 끓인 금붕어 매운탕이 엄청 맛있어요. 근데 빨간색 금붕어가 좀 비싸. 그래서 선생님이 금붕어를 좀 이제 매운탕을 하기 위해서 샀어. 빨간색 금붕어를 5마리 사고요. 검정색 금붕어를 8마리를 샀다 해봐. 그래갖고 지금 어항이 딱 5마리 들어있고 8마리 들어있는 이 크기에다가 넣어놨어. 지금 이제 빨리 상상을 하세요. 여기에 지금 빨간색 금붕어가 5마리가 막 놀고 있어. 여기는 검정색 금붕어 8마리가 놀고 있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요리 준비해야지. 자, 파 송송 썰고 물 끓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장도 따고 막 이렇게 이제 손질해야지. 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 좀 놀으라고 내가 이 콕을 열었단 말이지. 그래서 송송송송 썰고 한번 탁 타서 그랬더니 이 집의 크기가 어항의 크기가 5마리 8마리 있을 크기이기 때문에 딱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또 보면 5마리 8마리는 정해져 있는데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볼 때마다 색깔이 섞이겠지. 상상이 가요? 자,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계속 색깔이 섞인다고 상상을 해봐. 볼 때마다. 이게 동적 평형의 느낌이야. 자, 그거의 전체적인 양은 어느 쪽이 많든지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든 뭐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든 양은 그 화학 반응에서 정해져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겉보기에는 5개, 8개 변화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겉보기 속도라 그래 이런 걸. 겉보기 속도는 0이야.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만약에 얘가 그냥 같은 색깔의 금붕어였다 그러면 니네 구별이 안 될 거야. 정지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일부러 다른 색깔을 넣어준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변함 없잖아. 양은 변함이 없고 이 속도가 같더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너네들한테.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잘해야 돼. 평형이다. 평형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하고 똑같아, 니네.
니네 부모님하고 니네하고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하고 니네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니? 근데 부모님은 니네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만큼 사랑하실 거야. 근데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니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 맞아요? 우리 현영이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그런데 만나재. 그래서 사귀기로 하고 만났는데 나가서 만나면 그냥 웃음 한 번 웃어주는데 막 백을 하나 선물을 사주는 거야. 나갈 때마다 막 비싼 100만 원짜리 백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남자친구와 그 사이의 관계, 둘이 애인 사이가 유지가 되는 거야. 왜? 나는 가서 웃어주기만 했는데 걔는 백을 사줘. 뭐 물론 물질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만 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걸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평형은 평형이 유지되면서 정반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역반응 쪽으로도 많이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관계는 유지되더라는 거지. 그죠? 니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 한번 해보세요. 이 화학평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야, 니네는 지금 내가 여기에 500원어치 떡볶이 사줬으면 쟤도 나 그 다음날 500원어치 떡볶이 사줘야 되잖아. 니네는 기브 앤 테이크 5대5잖아.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분명히 유지되는데 나는 항상 쟤한테 열을 주는 것 같은데 쟤는 하나만 줘도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되게 신기해요. 자연계의 모든 평형이 그렇더라. 양적인 평형이 아닌 거야. 속도는 평형인데 양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반응에 치우친다, 역반응에 치우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한번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금붕어 매운탕 없어? 예시를 든 거야? 나도 안 먹어봤어. 붕어 매운탕 먹어보긴 했는데 굳이 비싼 금붕어를 사가지고 끓여 먹을 일은 없겠죠. 먹어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시를 들기 위해서 들어준 거야.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을 알아야 돼. 먼저 비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이라고 배운 것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비가역 반응이야. 한쪽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반응. 이걸 우리는. 그래서 정반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반응.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기체 발생 반응. 또 뭐 있니? 뭐 앙금 생성 반응.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중화 반응. 또 뭐 있을까요? 내가 니네들보다 좀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너네 얼굴이 팽팽한데 선생님은 주름이 자글자글하지. 선생님 얼굴에 왜 주름이 자글자글하지? 선생님 피부에 단백질이 변성이 된 거예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 아침에 엄마가 니네 배고프다고 토스트를 해주시면서 계란 프라이를 해주죠. 계란을 깨트릴 때는 투명한 색깔의 그 투명한 단백질인데 프라이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허옇게 익어버리지. 근데 하나는 2개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먹고 하나가 남았어. 다시 계란으로 돌려놓으세요. 돌려줘? 안 되죠. 계란의 단백질, 그 단백질이 한번 변성돼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야. 한번 가버리면. 그러니까 노화도 일종의 비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노화, 우리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니네 그래가지고 상처 중에 제일 저기 안 되는 상처가 뭐야? 화상이잖아. 화상은 단백질이 그렇게 익어버린 거거든. 그거 다시 뭐 자기 엉덩이 살 띄어갖고 재생하긴 하지만 이게 예쁘게 재생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거다. 그래서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 혹시 여기 생명과학 쪽에 그쪽으로 갈 사람들은 그거 하세요. 변성된 단백질을 원래 단백질로 돌릴 수 있으면 이건 거의 신이 되는 거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익어버린 계란을 다시 투명한 계란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수적인 방법으로 이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막 땡기는 거지. 리프팅? 그죠? 선생님도 막 엄청 땡겼어요. 막 땡겨 올려. 선생님 등에다가 막 다 접어놨어, 지금.
그래서 주름이 많아갖고 그걸 접었어요. 뭐 이렇게 진짜처럼 쳐다봐. 아니야. 농담이에요, 농담. 리프팅 해가지고 땡기잖아요. 또는 뭐 보톡스라 그러죠. 독성 성분의 물질을 갖다가 주름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줘갖고 붓게 만드는 거야. 우리 그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어떻게 되냐? 붓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야. 약품을 주름 사이에다가 주입을 해갖고 이게 부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술은 이게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 줘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약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처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상해지는 거죠,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들 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백질 변성도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얘는 반응식을 쓰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말잖아. 정반응만 있는 거야. 대표적인 얘들 한번 써볼까? 기체 발생 반응 어떤 게 있겠니? 뭐 아연에다가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죠. EHCl 염산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ZnCl2가 되고 수소기체가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역반응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니네 앙금 생성 반응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뭐 AG, NO3니? 질산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NaCl 이렇게 집어넣으면 AgCl 녹지 않는 흰색의 염이 생기지. 이거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죠. 흰색 앙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가 NaNO3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얘가 안 녹아버리잖아요. 밑에 가라앉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반응이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은 뭐가 있을까? 우리 많이 했죠. HCl 그 다음에 NaOH 이거 산이고 염기잖아. 반응하면 뭐가 되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물이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온으로 NaCl, 염으로 이렇게 생기는 AQ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비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AQ가 우리 가로 안에 들어있는 AQ가 뭘로 바뀌어버렸어? 봐봐. AG하고 CL이 AQ 상태였는데 S로 바뀌었지. 이렇게 가로 안의 상태가 바뀌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비가역 반응이야. 가버리면 다른 상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얘 분명히 얘는 S였어. 얘는 AQ였어. 그런데 여기에 기체로 바뀌어버리잖아.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단백질의 변성도 마찬가지. 변성돼 버리면 다시 일로는 돌아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돌아가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직 이게 안 된다. 나중에 배우는데 단백질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러 가지 구조가 2차 구조, 3차 구조, 막 4차 구조까지 있어. 근데 그 꼬이는 과정에 그 각각의 수소결합들이 있는데 그건 화학결합이 아니고 분자 간의 인력인데 그 수소결합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연결을 해야지 원래 구조가 되는데 그걸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걔는 열에 되게 약해서 열 조금만 가하면 툭툭툭 풀려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꺾여가지고 이게 고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허연색 그런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그걸 다 일일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반응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영어로 reversible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가역 반응이지 반대말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IR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reversible reactio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비가역 반응.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반응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계에는 뭐가 더 많아? 가역 반응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이 동적 평형을 설명하려면 가역 반응을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역 반응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가역 반응을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reversible reaction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이 가역 반응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쓰여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반응이라 그래. 여기는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항상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역 반응의 종류가 선생님이 한 3가지 적어줄게. 자, 종류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 그래. 그래서 6이면 헥사죠, 헥사. 헥사하이드레이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6개 들어있다 이런 뜻이야. 염화 코발트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면 코발트고 Cl2 이렇게 있습니다. 육수화물이면 물이 6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이야. 저 수화물을 니네가 좀 잘 모르겠지만 저 분자 구조 안에 물 6분자가 배위결합 들어봤지? 배위결합으로 이렇게 껴있는 거야.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면 핑크색이야. 이 물질은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반응을 한다. 이렇게 정반응, 역반응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물이 날아가죠. CO, Cl2, 물이 6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무슨 색이 된다? 파란색이 된다. 이렇게 선명한 파란색이 되죠. 지금 가을이잖아. 니네 가을 하늘을 좀 쳐다보니? 오늘 끝나고 가봐 한번. 하늘 한번 올려다봐. 니네 나이 때는 가을 하늘을 쳐다볼 일이 별로 없죠. 이 색깔이 가을 하늘 색깔이잖아. 이거 우리 시에도 나오잖아요. 뭐 코발트빛, 그죠? 코발트빛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이게 염화 코발트를 얘기하는 거야. 염화 코발트가 아주 선명한 가을 하늘 색깔이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게 뭐라 그랬니? 비밀 편지 니네 알아? 우리 지민이가 여자친구가 생겨갖고 비밀 편지를 쓰는 거죠.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과학 실험실 가면 염화 코발트는 저거 있어. 이거 흰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어요. 핑크색이야. 거기서 이렇게 국물도 있어. 고체인데 국물도 좀 있어. 국물만 따라내요. 그래갖고 증류수에 묽게 타. 그래서 펜촉하고 흰 종이 준비한 다음에 펜촉에다가 이제 연애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주 연하게 묽게 탔기 때문에 분홍색이니까 흰 종이에다 쓰면 이게 박히지만 않게 쓰면 돼. 슬금슬금 쓰면 종이에 흡수돼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여자친구한테 줬어. 여자친구는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갖고 가서 우리 지민 씨가 줬으니까 그러면서 드라이기를 켜갖고 드라이기로 말려. 그러면 이게 정반응 쪽으로 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선명한 파란색, 아주 선명하게 글씨가 나와요. 그치?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썼어? 이 바보야! 그래서 어쨌든 나와요, 선명하게. 그리고 그 연애 편지를 이 여자애가 책상에 그냥 던져놓고 학원을 갑니다. 엄마가 청소하러 들어왔는데 흰 종이만 있는 거야.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는 과학을 모르니까. 왜 그래? 그냥 내려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다시 들어가는 거야. 수분이 다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원래 색깔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또 보려면 또 가열하면 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같은 경우가 여기에 가열을 하게 되면 정반응 쪽으로, 놔두면 다시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번에는 황상구리 오수화물이 있어.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되면 황상구리니까 CuSO4에 오수화물이면 OH2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야? 무수 황상구리라고 CuSO4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5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빠져버리죠. 이렇게 이제 물이 없다 그래갖고 얘를 무수 염화 코발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도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무수 황산구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얘는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물을 흡수해서 일로 가잖아? 니네 황산구리 색깔 무슨 색깔인지 알죠? 파란색이야. 니네 지금 앉아있는 의자 색깔 있죠? 이런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염화 코발트, 무수 염화 코발트하고 무수 황산구리는 얘네들은 물을 검출하는, 수분을 검출하는 그런 시약으로 사용된다. 어떤 반응을 할 때 수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볼 때는요, 무수 염화 코발트나 무수 황산구리를 갖다 놓으면 황산구리 아주 건조해가지고 흰색,
하얀색 고체거든. 그걸 갖다 실험 용기에다 집어넣어서 물이 생겼다 그러면 얘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염화코발트 무색을 갖다 파란색을 말려가지고 갖다 넣어놓으면 이게 분홍색으로 바뀌잖아. 그럼 거기에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검출하는 그런 시약, 색깔 변화를 보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그런 애들이다. 얘네는 항상 왔다 갔다 가능하다. 건조기에다 가열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좀 시간은 걸리지만 세 번째, 석회동굴 형성되는 거 있어. 이건 중학교 때 배웠지? 너네 석회동굴은 대표적인 이제 지리 시간에 뭐라고 배우니 이걸? 무슨 지형? 카르스트 지형이라 그러잖아요. 카르스트 지형. 선생님도 지리는 잘 모르는데 저쪽 유럽 쪽이 카르스트 지형이 많잖아.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의 나라들이 거기가 영국 이런 데가 카르스트 지형이야.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기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거 있어요. 걔네들 만들어질 때 그 석회암지대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하수들은 전부 다 탄산염들이 많이 있어. 선생님도 가보진 않았는데 대학 다닐 때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어디죠? 옥스퍼드? 거기서 영국은 학위를 되게 받기가 어렵대. 근데 거기서 학위 받아온 교수님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학생들이 돈이 없어갖고 유학생들은 바게트빵에 그 수돗물을 먹는데요. 근데 수돗물을 먹어갖고 그 선생님이 진짜로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관절염이 심하대. 근데 유학생활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수돗물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그 수돗물 안에는 탄산염이 많아서 그게 전부 관절 같은 데 쌓인대요. 그래서 그쪽 나라에는 뭐가 유명하니? 영국, 그다음 프랑스,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잖아.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을 먹기 힘들어서 물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술로 담궈갖고 이제 그렇게 먹었던 거래요. 그래서 맥주가 유명하고 와인이 유명한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카르스트 지형이야. 석회암지대예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몇만 년 걸쳐서 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지하수, 얘는 석회동굴은 CaCO3,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분필이 탄산칼슘이야. 이게 석회암 재질이거든. 이게 지하수에 물하고 지하수에 이제 탄산이 녹아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지하수 속에 탄산이 녹아 있으면 오랜 세월 거쳐서 구멍이 뻥 뚫리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석회동굴이요. CaHCO3에 2AQ 이렇게 쓰는 것이지. 자, 이거 뭐라고 읽냐면 탄산수소 칼슘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지하수 성분에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걸 먹으면 이게 이제 관절 뼈 같은 데 쌓여가지고 이렇게 삐걱거리게 만드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역반응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다 보니까 카르스트 지형에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갈 때가 뭐가 만들어져? 구멍이 뻥 뚫린다?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이죠. 그런데 니네 혹시 석회동굴 가봤니?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 영월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저쪽 동쪽 동해안 지역도 석회암지대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시멘트 공장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석회동굴이 좀 있어. 석회동굴 가보면 어때요? 종류석이 있지. 고드름처럼 막 자라고. 그것도 가서 꺾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뚝뚝뚝 떨어지면서 밑에 돌싹이라 그러죠. 석순이 나와. 그래서 이 종류석하고 석순이 이렇게 갖고 나중에 붙어. 그래서 돌기둥이 만들어져. 막 이런 기암 괴석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역반응이야. 어떻게 돼? 이렇게 녹아있는 애들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물 똑똑 떨어지면서 밑에 얘가 퇴적되는 거지. 석회암은 퇴적암의 일종이니까. 퇴적되면서 고드름처럼 자라기도 하고 돌싹처럼 대나무 순처럼 자란다 그래서 석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석순이나 돌기둥, 종류석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석회동굴 내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역반응이다. 이건 조금 다른 반응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반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가역반응의 일종이다. 우리가 가역반응을 예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들었는데 이거하고 좀 비교가 되죠? 2개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데 이런 반응들이 자연계에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평형이기 때문에 평형은 기본적으로 가역반응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평형을 설명할 거니까. 이거는 평형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로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역반응으로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가역반응에 대한 얘기로
평형을 한번 설명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용해 평형이 먼저 나오죠. 용해 평형이라 그래. 용해가 뭐니? 솔루블, 녹는다 이런 뜻이잖아. 녹는 거에 제일 중요한 또 과학에서 개념이 용해도 개념이 나와. 화투에 가면 용해도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농도할 때 선생님이 용해도 한번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화학에서 용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해도는 이렇게 솔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해. 용해도의 정의를 잘 알아야죠. 용해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떤 온도에서 용매, 보통 용매가 이제 물이에요.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맥시멈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 그람수에 100g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람 사라지지. 그래서 우린 용해도가 단위가 없어요. 용해도의 정의가 용매 100g 중에 용질의 그람수니까 니네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지. 조금 확장하면 나중에 용매가 많은 양이야. 용질은 적은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줘 볼까? 우리 소금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소금물 상상해봐. 어때요? 비커에다가 물 잔뜩 넣어놓고 거기다 소금 넣어갖고 휘 저으면 이게 소금물이잖아. 그럴 때 용매가 물이잖아요? 는 소금이 용질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소금물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나는 물소금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물소금 용액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금 덩어리 저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 봐. 소금 하나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스포이드로 내가 물 한 방울을 여기다 떨어뜨려 갖고 이 물 한 방울이 여기에 아주 균일하게 싹 스며들었다고 생각해 봐. 이러면 물소금 용액이야. 그럼 용매가 누구야? 소금이야. 용질은 누구야? 물이야. 아주 선생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줘 봤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용매가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용매는 양이 많은 거, 용질은 양이 적은 거가 결정이 됩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니네 에밀레종 아니? 에밀레종 모르냐? 성덕대왕 신종이라 그러는데, 그죠? 경주인가 거기 가면 있어. 띵 치면은 소리가 막 왕 울려요. 근데 띵 칠 때마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에밀레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종을 만들 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성분이 필요하대요. 소리가 좋아지려면.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걸 뭐 그렇잖아 뭐 사람을 제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있잖아요.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애를 하나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갖고 이제 수소문을 하죠. 근데 집에서 하도 애가 빽빽거리고 우니까 너 그러면 종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지나가다 그걸 들은 거야. 진짜 얘를 바칠 거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 칠 때마다 애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데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만들 때 사람 뼈 안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들어가면 뭐 어쨌든 성분이 괜찮은가 봐. 그래서 이제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넣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종을 생각해봐. 종은 보통 구리로 만들죠. 그래서 청동, 니네 청동 알잖아. 청동은 구리에다 뭘 넣는 거지? 주석을 넣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청동에서 구리가 주성분이고 주석이 불순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주조라 그러죠. 이렇게 뭐 용광로에서 구리를 잔뜩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주석을 넣어갖고 골고루 섞는 거잖아. 그러면 구리가 용매가 되는 거고 주석은 용질이 되는 거지. 선생님 집에 주석잔이라고 있어요. 맥주를 거기다 달아 이렇게 먹으면 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주석으로 된 잔이 있거든. 만약에 그 주석잔을 만들 때는 주석 다량에다가 거기다 만약에 구리를 넣었다 그래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석이 용매가 되고 거기에 구리가 불순물로 들어오면 구리가 용질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확장하면 그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드는 거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용매 그러면 그냥 대표적으로 물이야.
그리고 양이 많은 거가 용매가 되는 거예요. 확장해서 가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녹이는 물질, 녹는 물질. 근데 확장하면 어떻게 된다? 양이 많은 거, 양이 적은 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소금물, 물소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예라고요? 소금에다가 물 한 방울을 아주 균일하게 섞어버리면 이건 물소금 용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니? 용매가 되고 앞에 있는 애가 용질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너무 딴 데로 많이 샜는데 용해도. 용해도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쓴다. 우리가 연력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298K 이렇게 써도 같은 얘기지. 자, 이렇게 쓴다고요. 규칙이잖아. 용해도를 쓰는 방식이야. 그럼 해석할 수 있어야죠. 25도씨에서 어떤 온도잖아.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용해도는. 그래서 액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 고체 용해도가 전부 다 온도에 의존합니다. 온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NaCl이라고 하는 애는 물 100g에 40g이 맥시멈으로 녹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네. 방금도 고3 수업하고 왔는데 고3 애들 이걸 모르더라고요. 왜 난류에서 염분이 높니? 지구과학 문제야. 고3 문제. 왜 난류에서 염분이 높니? 야, 니네 라면에다가 물 부을 때 뜨거운 물 부으면 스프 잘 녹지만 찬물 부어봤지? 커피 같은 거 찬물 부으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고체는 온도가 높을 때 용해도가 좋은 거야. 무슨 반응일까? 무슨 반응일까? 나중에 배울 거야 또. 흡열 반응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녹는 거기 때문에 고체가 녹는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용해도 얘기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겠니? 기체 용해도. 이거 지구과학에 똑같이 나와요. 누구야? 기체 용해도. 뭐라 그러죠? 똑같아. 거기서 나와. 용존산소랑 나와요. 아까 금붕어 얘기했는데 우리 날씨 더워지면 붕어가 어떻게 되니? 자꾸 물 밖으로 뻐끔대지. 왜 그래? 날씨가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용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자꾸 바깥에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뻐끔대는 거야.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용존산소량이 떨어져요. 용해도가 떨어진다고. 정반대 현상이잖아요. 그 얘는 무슨 반응일까?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기체가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녹으려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 돼. 기체는 온도가 낮아야 돼. 니네 콜라 사이다 턱 속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야 되지.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냉장고에 들어있어야죠. 온도가 차가워야지 잘 녹아서 우리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겁니다. 정반대야. 고체하고 기체의 용해도는 정반대 현상이다.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온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평형으로 돌아갑시다. 평형으로 돌아가면 자 이제 여기에 비커에다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비커에다가 물을 꼭 100g 안 넣어도 돼. 물을 그냥 적당히 집어넣어. 이거 물입니다. 물을 적당히 집어넣고 여기다가 NaCl을 때려 넣는 거야. 여기 S라고 쓸게요. 자, 적당히 때려 넣어요. 그리고 유리막대로 막 저.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니? 막 아지랭이처럼 막 피면서 녹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근데 왕창 집어넣기 때문에 니네 뭐 일본 말 쓰죠. 이빠이 집어넣어요. 왕창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제 적고 나면 여기 밑에 어떻게 돼? NaCl이 녹지 않고 가라앉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위에 이제 맑은 액이 뜰 거야. 우린 얘를 뭐라 그러죠? 포화용액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saturated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화용액이라 그래. 여기는 굳이 표현하자면 NaCl에 AQ 이렇게 쓸 거 아니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할 것이지. 이런 상태. 그럼 이 용액, 포화용액을 분석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25도씨였다. 이걸 분석해보면 물 100g에 한 40g 정도가 녹아있다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용해 평형.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멈춘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얘가 녹기도 하고 석출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V, 용해. V는 속도야. V, 석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 뭐예요? 이게 동적 평형이야. 이걸 우리는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분명히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보기는 멈춘 걸로 보이는 거야. 됐어요? 겉보기는 멈춘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수능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오겠니? 자, 수능 문제도 두 가지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프로 시험 문제가 나와. 자, 수능 문제로 1번 그래프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지. 25도시에서 얘가 띡 하고 이렇게 나오죠. 얘 우리 뭐라 그래? 용해 속도야. 언제? 25도시에서. 정말 중요하죠.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면 용해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시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아. 자, 처음에 그냥 맹물이었어. 맹물이었는데 고체물질 NaCl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휘저었어. 그랬더니 막 녹아. 그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녹아요. 그런데 일단 물만 있을 때하고 얘가 녹기 시작하면 이온이 생성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시 석출이 됩니다. 니네 가끔 가출하고 싶잖아, 그치? 가출해봤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하루 나가봤더니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 엄마 집밥이 생각나서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녹는 애도 있지만 녹았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애들도 있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동적 평형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녹는 속도가 이렇다면 녹아나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석출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석출되는 속도가 양이 많아지면 점점 이제 무뎌지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지더라.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석출 속도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다? 온도가 같으면 용해 속도가 일정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녹게 되면 석출되는 애가 증가하더라. 점점 석출 속도가. 그러다 결국 이게 같아지더라. 우린 이걸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니네 알죠? 여기다가 온도를 더 가열하면 더 녹겠지? 온도를 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이 상태에서 온도를 50도로 가열하면 이게 바뀌는 거야. 용해 속도가 껑충 뛰어서 올라가서 일정해져요. 온도가 용해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 석출 속도는 또 다른 석출 속도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평형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형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이 평형을 결정짓는 애가 누구더라? 온도더라. 평형을 바꿀 수 있는 애가 누구다? 온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투 가면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게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용해 속도가 바뀐다. 용해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다. 온도가 바뀌면 또 일정하게 바뀐다. 올라간다. 석출 속도는 거기에 맞춰간다. 그래서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한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 같아지는 거.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 같아지는 거. 이게 수능 문제 첫 번째, 평형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요새 많이 나오죠? 동위원소. 니네 동위원소 뭔지 기억나니? 하도 오래돼갖고.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야. 그 대표적인 애가 우리 이제 CL로 예를 들었으니까 CL의 동위원소가 17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죠. 얘 번호가 17번이거든. 그러면 중성자가 몇 개니? 18개 있거든. 얘 18개야. 얘 몇 개야? 20개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37, 이거 더하기 3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질량수가 다르잖아. 이런 애가 있단 말이지. 35짜리하고 37짜리. 자연계에 얘가 4분의 3 존재하고 얘가 4분의 1 존재하거든. 75%하고 얘가 25%잖아요. 자연계에 이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NaCl을 방금 넣었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35짜리가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35짜리를 왕창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휘저었어. 그랬더니 여기 이온이 35짜리가 발견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렇게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또 왕창 누구를 NaCl을 37짜리를 왕창 집어넣은 거야 또. 그리고 막 휘저어줬어. 그랬더만 여기에서 Cl이 37짜리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야, 이미 포화돼가지고 다 녹았는데 거기다 37짜리를 넣어줬더니 그리고 휘저었더니 용액 안에서 37짜리 이온이 발견이 됐어. 그 얘기는 뭐야? 37짜리도 녹았다는 얘기죠. 그럼 녹았으면 35짜리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이미 포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7짜리가 녹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게 동적 평형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포화된 상태에 다시 동위원소 37짜리를 집어넣었더니 용액 안에서 37짜리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계속 여전히 빨간 금붕어하고 검정 금붕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동적 평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안에서는 계속 상호작용이 있는 거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용해 평형이야. 그럼 이제 또 모두 나와야 되겠니? 기화 평형이 나와야 되겠지. 똑같은 얘기인데 또는 뭐 액화 평형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용어 붙이기에 나름이야. 여러분들 기화는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되는 걸 기화라 그러잖아. 액화는 뭐야?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끓는 점이지. 끓는 점 기준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기체에서 액체로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니네 뭐를 구별해야 돼?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죠? 증발하고 끓음. 이거 뭐 베이퍼라이제이션, 이베퍼레이션, 끓음은 우리 간단한 거 있잖아. 보일링. 이렇게 표현하죠. 끓는다. 두 개가 분명히 기화되는 현상이고 기화되는 현상인데 과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로는 비커에다가 똑같은 양의 뭐 물을 넣었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는 한꺼풀씩 표면에서 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얘는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다 그래봐. 내부에서 한꺼번에 기화해서 우리 눈에 보글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배웠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를 한 화투 수준으로 증발하고 끓음을 정의를 좀 해보려고 그래. 자, 얘가 기준점이 되는 애가 대기압이 1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요. 대기압이 1기압을 누르고 있다고. 똑같은 1기압으로 지금 액체 표면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바깥이 25도라 그러면요. 우리가 연력학적으로는 298K라고 하잖아. 이게 절대 온도죠. 우리가 절대 온도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절대 0K, 절대 0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절대 0도가 뭐라 그랬냐, 지민아? 절대 0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절대 0도. 뭘 절대 0도라 그러지? 모든 분자 운동이 올스탑이야. 이거 우리 엔트로피 제로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세상에 엔트로피 제로가 있을 수 없거든. 불가능한 일이야. 조금이라도 움직여. 이씨 똑바로 안 서! 군대 가고 두들겨 패면서 줄 서라 그러면 옛날에는 조회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면서 줄 서라 그러면 꼭 그 날라리가 꼭 있잖아요. 이만 뭐 펑바지, 나팔바지 하나 입고 저 뒤에서 까딱까딱까딱 이러고 있어. 위에서 보면 선생님 보면 제일 보기 싫어요. 그 눈에 딱 보인다고. 그럼 선생님들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맞았거든. 몽둥이 들고 가서 두들겨 패요. 보이니까. 그때는 군대 문화, 학교에도 군대 문화가 있어갖고 제식, 줄 딱딱 맞추는 거 이런 게 되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올스탑. 모든 분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만들어지는 게 0K야. 근데 사실 우리 절대 0도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298K, 지금 이게 298K거든,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야. 여기 분자들 지금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온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바깥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발광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얘네들을 건드린다고, 이렇게 착한 애를 건드린다고, 담배 한 대 피러 가자고. 지민이 또 어떻게 돼요? 혹해갖고 피까? 그러면서 따라간다고요.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몽둥이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담배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런데 현영이가 꼬셔갖고 데리고 나가버린다고요.
한 놈씩 한 놈씩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렇게 눌러도, 그죠?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못 잡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되면 한꺼풀씩 한꺼풀씩 해갖고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증발이야. 이게 증발이야.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지? 우리 날아가는 이 용어를 그때 온도에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액체의 증기압력을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이 조건에선 지금 어떻다고요? 이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훨씬 작아. 그런데 확률적으로 날아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우린 이걸 증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증발은 뭐니? 라고 하면, 그때 온도의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작은 상태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증발이야. 근데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는 증발 뭐니? 그러면 액체의 표면에서 기화하는 현상.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증기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끓음은 비슷한 걸로 이제 예시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여기 팀장님이 이제 어른이잖아. 선생님 죽으라고 설명하고 대기압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이 꼬시는 거죠. 야, 담배 맛있어. 야, 우리 단체로 가자. 선생님, 괜찮아. 우! 니네들이 선생님이 누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센 힘으로 욱 하고 나가버린 거죠. 전부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부에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니? 대기압보다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확 끓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있는 게 끓음이고, 끓기 바로 직전 같아진, 우린 얘를 갖다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을 예를 든다 그러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거 틀린 말이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물은 1기압 하에서 100도씨에 끓는다야. 항상 이 기준이 들어가야 돼.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니네 그래서 과학관 같은 데 가면 거기 시연을 하는데 막 물이 부글부글 끓는, 초등학생들은 맥히지.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럼 거기 이제 과학 선생님이 그 끓는 물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허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죠. 으아! 막 뜨거워서 막 으아! 막 이러죠. 50도도 안 돼. 그 기압을 되게 낮춰놓고 놔두면 그냥 물이 끓어요, 그냥. 근데 그 찬물이야. 그냥 현상만 끄는 거야. 왜? 대기압이 낮으니까 증기압이 더 커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 물은 50도, 60도밖에 안 돼. 사실 50도도 좀 우리가 한 40도, 45도 정도면 약간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도 정도만 돼도 디지는 않잖아. 한 70도 되면 디거든. 넣어놓으면 익어버려요. 그건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50도 미만에서도 물을 끓일 수가 있고, 끓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압력을 조절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기압이기 때문에 기준 끓는 점이 1기압 하에서의 100도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증발하고 끓음을 구별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둘 다 기화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평형을 얘기할 때 이 증기압을 평형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커에다가 어떤 액체, 물이라고 합시다. 우리 물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투명한 랩을 이렇게 씌웠다 해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진공이라고 해봅시다. 진공 상태라고 해봐. 근데 랩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유동성, 이게 뭐라 그러지? 좀 신축성이 있으니까 압력에 눌려서 훅 들어갈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딱딱한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킹이 돼 있겠지, 안색에. 그리고 이 안은 진공 상태야.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298K라고 해봐. 그러니까 꽤 온도가 높지. 그 주변의 에너지 열량을 받아갖고 여기 있는 애들이 날아갈 거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증발 속도라고 얘기를 해. 증발되는 거. 그럼 나갔다가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지. 들어온 애를 우리는 응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놔두면은 더 이상 증발 응축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냥 평형을 유지하더라는 거지.
이 상태가 되더라. 그러나 얘도 동적 평형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지. 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어떻게 된다고? 온도 이 온도에서는 증발 속도는 똑같더라. 그러면 이제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 다가오죠. 이렇게 얘는 응축 속도 쟤랑 똑같아요. 여기가 평형이겠지. 이렇게 된다. 만약에 온도를 올려줬어. 그럼 당연히 증발 속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또 다른 응축 속도가 있겠지. 또 다른 평형으로 간 거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평형도 바뀌더라. 증발되는 양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많아진 상태에서 또 평형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원리 아닌가? 여기에 액체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를 집어넣으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브롬 같은 애들. 너 CL로 해볼까? CL2. 염소기체죠. 염소기체에 어떤 애가 있어? 아까 35짜리 있었다 그랬잖아. 35짜리를 여기다 넣어줬더니 염소기체면은 기체니까 액체로 넣어야 되니까 우리 젓갈색 액체가 대표적으로 브롬이죠. BR2를 집어넣었다 그래 봐. BR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79짜리하고 81짜리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79짜리만 넣어가지고 놔둬봤어. 그랬더니 79짜리가 BR2가 젓갈색의 BR2 기체가 여기는 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에 79짜리가 막 떠돌아다니겠지. 근데 여기다가 평형이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81짜리를 추가로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기체가 81짜리가 떠돌아다니더라는 거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프하고 동위원소 문제는 항상.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추가로 넣어주면 걔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이 장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용해 평형, 기화 평형. 평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이라 그래요.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좀 쉽시다.